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이 요즘 대놓고 중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24일, 일본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강요를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는 바로 전날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만나 회담한 직후 결정됐습니다. 아베는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보이콧 결정은 사실상 아베라는 상황의 결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은 이처럼 외교적으로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군사적으로는 방위비를 사상 최대로 늘리는 방법으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반중국 전선 최전방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중국을 등지고 대만과는 확실히 밀착해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대만에 대한 일본의 이런 전략은 절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대만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만마저도 이 요구만큼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본이 대만에게 원한 것은 원전 사고 이후 누구도 먹고 싶어하지 않는 후쿠시마 일대의 식품을 수입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대만은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후쿠시마 일대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식품 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일본은 대만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을 지지한다는 당근까지 제시하면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은 CPTPP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대만이 자기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힘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예상과 달리 대만은 놀랍게도 한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대만 천주중 농업위원회 주임위원이 후쿠시마 식품 수입에 대해서는 한국의 모델을 참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한국식 규제를 고려 중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한국은 2013년 9월 후쿠시마 오염 지역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이 자기들도 한국의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한국처럼 개방은 하되 엄격한 부분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일본이 CPTPP에 가입 지지까지 은근슬쩍 내비치면서 후쿠시마 카드를 밀었는데 의외로 대만이 따라주질 않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과 갈등의 최전방까지 섰지만 일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호구가 되는 이런 식의 전개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최근 중국을 등지자 미국은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에게 일본은 철저히 군사적으로 이용 대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얼마 전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국은 일본이 그렇게도 원하는 일 CPTPP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자유무역협정 수석 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는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CPTPP에 재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 꺼낸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틀을 통해 CPTPP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CPTPP를 탈퇴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일본은 끊임없이 재가입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에 미국은 관심이 전혀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 시 일본 본토를 전쟁터로 만드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만일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을 할 경우 사실상 일본도 전쟁을 피해갈 수 없도록 일본 서남단의 섬들을 이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최근 미일 두 나라는 공동작전계획 초안을 만들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초안에는 평상시는 군사거점 없이 지내지만 대만의 긴장감이 높아지면 미 해병대가 자위대의 지원을 받아 일본 서남단 섬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서남단에는 약 200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중 군사거점화 가능성이 있는 곳은 대략 40개로 압축됩니다. 이미 육상 자위대가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놓은 아마미오 섬과 오키나와현 미야코 섬, 앞으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될 예정인 이시가키 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조차 이 공동 계획에 대해 이런 우려를 실었습니다. 이번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섬 주민이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군사거점이 설치된 섬은 결국 적군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지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곳은 일본 서남단입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가 일본 섬 주민들의 불안감을 기사로 다룰 정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일본에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가까운 이시가키 섬은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단골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중국과 영토 갈등 지역으로 일본 최대의 해안 경비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곳 주민들은 중국을 위험 요인이 아니라 교역 상대로 간주해왔습니다. 이곳은 원래 중국의 큰손들이 크루즈 여행으로 휴양차 방문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미사일 기지 설치에 반대해왔습니다. 나가하마 노부오 지방의원은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양안 관계에 휩쓸릴 위험이 크다며 만에 하나 중국이 이시가키 섬을 공격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더구나 이 섬에 만드는 미사일 기지 역시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 섬 주민들은 줄곧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이곳의 미사일들이 이론상으로 중국 함대를 겨냥할 수도 있다고 하니 섬 주민들은 중국의 화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중국을 경제적 기회라고만 여겼습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있고 무역 분쟁도 없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안보 위협이라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선전 공세로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수 일본 언론들은 중국을 경제적 기회로 보지 않고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대만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5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을 공개 지지하는 것을 금기시해왔습니다. 중국과 정치, 경제적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돌변했습니다.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포함시켰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이 지금보다 더 많은 방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이 점점 중국과 대만의 긴장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커지는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무역 규모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제2위 교역국 자리에 오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에서 일본의 빈자리를 한국으로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관세청의 국가별 수출입 상품 총액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397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7%나 늘었습니다. 3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일본이 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중국의 CPTPP 가입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반중국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실리를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언제나 그랬고 지난번 요소수 파문 때에도 우리에게 확인시켜줬듯이 한국에게는 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사업 파트너입니다. 한국도 중국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실리를 취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